네. 자, 두 번째 얘기는 윤석열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제가 볼 때는 이번 기자회견을 고비로 해서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가 됐든 일단 이벤트를 하나 하면은요 지지율이 좀 오릅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보이는 데서, 국민들 보는 데서 이벤트 같은 걸 하면은 순간적으로는 그 지지율이 올라요. 그러니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게 뭐 개판으로 했든 알맹이가 없든 아마 오를 수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살짝 반등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서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오늘 뭐 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있었고요. 출입기자 약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원고를 안 보고 기자회견했다. 네. 원고 안 보고 기자회견했다. 이걸 엄청 자랑스럽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글쎄 원고 안 보고 한 게 그렇게 자랑스럽나요? 저는 원고 안 보고 하는 거 사실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원고 보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돼요? 그죠? 원고 안 보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원고를 안 보고 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홍보 포인트가 됐다는 거 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요, 더 웃기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요겁니다. 예, 윤 54분간 첫 회견 민심 받들겠다. 그러면서 100일 피자도 돌렸다. 100일 피자가 돌렸대요. 100일 피자를 돌렸대. 이게 기사거리가 되나요? 피자 돌린 게 기사거리가 돼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피자 돌린 게 이게 기사거리가 되죠? 예, 이거는 뭐냐면 현재 조중동이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발악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막 떠들었잖아. 이렇게 막 떠들었으니까 진짜로 떠든 대로 결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니까 민심 받들겠다라고 했는지 뭐 100일 그래서 이거 100일 피자도 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기사거리가 되죠? 참 한심스럽습니다. 피자는 돌릴 수 있는데 피자 돌렸다고 이걸 기사로 만들어준다? 야, 놀랍네요. 이게 기사가 된다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이걸 기사로 쓰겠다는 사람, 기자가 있다는 게 더 놀라워요, 사실은. 자,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피자 돌렸다는 게 기사거리 됐다는 거 이게 좀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좋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 몇 가지 얘기 아까 뭐 어떤 분이 동문서답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동문서답 한 거 맞으니까 질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질러놓고 보는 그런 느낌이 강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도어 스태핑 계속한다. 지지율 떨어져도 도어 스태핑 계속한다.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율 떨어져서 앞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나 계속 할 거다. 글쎄, 이거는 천공이 시켰나? 천공시키는 대로 한다, 그죠? 예.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도어 스태핑 자체가 지지율을 떨어뜨린 건 아니죠. 도어 스태핑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도어 스태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헛소리만 해주면 우리야 좋지. 우리야 좋지. 우리야 뭐 감사합니다인데 좀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강제징용 보상과 관련해서 일본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열심히 강구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상당히 사실 저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강제징용 보상이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그 보상을 일본이 해야 한다. 일본의 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들한테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따라서 그 대기업, 일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일본하고 충돌 없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 그거를 일본의 재산을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보자면 우리 기업이 돈을 대겠다라는 얘기도 해요. 제가 제일 지금 유력한 가설이 뭐냐면, 포항제철이에요. 이 포항제철이 신일본 제철인가?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그 일본 기업한테 신일본 제철에 줘야 되는 그 주식 배당금을 우리 그 국민들한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충돌 없는 방안을 만들겠다. 즉 우리 기업이 주게끔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본한테 이렇게 유리한, 이거는, 글쎄, 일본 내에서도요,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들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요. 일본 법학자들 중에서도 아예 이거 한일 협정 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뭐냐면은 일본의 재산을 이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하는 거는 뭐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주장은 일본에서도 보수 그런데서 극우 쪽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뭐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기가 막히는 행동이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참 당혹스럽죠. 자, 그리고 뭐 여기서 끝났으면 또 뭐 그렇다 치겠는데 자화자찬이 시작되죠. 부동산 폭등을 내가 잡았다. 부동산 폭등을 윤석열이 잡았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다 올랐다가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올해 적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를 때도 별로 많이 안 올랐고 내리는 것도 좀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자기가 잡은 것처럼 얘기해. 뭘 했다고?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부동산 폭등을 자기가 잡았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인적 쇄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내각의 인적 쇄신은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좀 걸려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원한다든지 또 여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인적쇄신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적쇄신 안 한다? 이게 사실 기다리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강제징용 보상 이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 여론하고도 상당히 상충되는 거예요. 강제징용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의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오히려 뭐 강제징용 보상 일본이 안 하는 방안을 찾아볼게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여론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쇄신 기다려라, 이것도 사실 여론하고 상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은 잡았다. 아유, 글쎄요, 뭐, 그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를 잡는 경우도 뭐, 쥐를 잡기는 잡은 거죠. 근데 너무 자화자찬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참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좋아요. 자화자찬이나 치고, 그 다음에,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자기가 치적이래. 예. 이게 좀 잘못 적혀 있네요. 탈원전 폐기, 소주성 폐기. 예, 요거죠. 예. 폐기했다. 이게 자기의 치적이래. 여러분, 이게 치적인 것 같아요? 글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상당히 모범이 됐고 어떤 모델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우리 그 경제가 꾸준히 다른 나라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깔아뭉개지는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게 왜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폐기를 했대요. 이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종합부동산세하고 법인세 이걸 낮췄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부자 감세잖아요. 부자 감세가 세제 정상화랍니다. 이게 어떻게 치적이 되죠? 세금 깎아준 거,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게 이게 치적이 될 수 있나요? 야, 정말 이건 뻔뻔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누리호 발사, 이거 지가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왜 지가 지치적이라 그래?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 대우조선 그 하청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계의 불법을 근절했다. 불법을 저지르는 노동계와 타협하지 않았다. 이걸 또 치적이라고 내세웠어요. 나 진짜.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입니까, 무조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뭘 때려 부시기를 했어. 뭘 했어. 그저 좁은 공간에 노동자가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얘기를 좀 해달라. 우리와 협상을 해달라. 그밖에 더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았다. 불법을 근절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셋.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요. 진짜 자꾸 황당한 것밖에 안 나오는데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아니 한미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그 펠로시가 왔을 때 쌩깝니까? 한미 관계가 정상화됐는데 바이든이 올 때 부인 안 데리고 지 혼자만 와요?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는데 노룩 악수를 당합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했다. 뭐가 정상화됐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일본한테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안 풀었어요. 무역 제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정상화야. 정상화 근처도 아직 못 갔어. 우리가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지. 완전 저자세예요. 이런 망신도 없어요. 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근데 이걸 정상화했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찰국을 만든 게 민주적 통제 장치래. 지금 여기에 프락치 집어넣어놓고서는 프락치를 경찰국장에 앉혀놓고 이걸 민주적 통제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뭐다? 자화자찬만 실컷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100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대. 그래서 백서까지 만든대. 100일 동안에 뭘 열심히 했는데 100일 동안에 뭘 했는데
아니 100일 동안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일 다 했으니까 퇴임하면 되겠네? 이거에 퇴임 기자회견인지 취임 첫 번째 기자회견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사실 취임 100일째 기자회견이면은 앞으로 뭘 하겠다가 더 중심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뭘 하겠다는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응? 분골쇄신하겠다. 그 얘기를 누가 못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얘기해야지. 나 이거 잘했어요. 누리호도 잘 썼고요. 예, 뭐 세금도 깎아줬고요. 소주성 완전 폐기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했다? 자,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별로 국민들한테 관심은 못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TV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여기 7명 정도가 하나, 둘, 셋, 이게 7명 정도가 찍혔는데 7명이군요. 그렇죠? 여기 3사람, 여기 4사람, 여기 2명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중에서 TV를 보는 사람은 여기 좀 연세 많아 보이는 여성분 하나 하고 저기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고 나머지 3사람은 딴짓하고 있죠, 다. 예.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분은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다 딴짓하고 있고 딴 거 쳐다보고 있어요. 별로 관심을 못 받았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게 그만큼 국민의 공감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즉 언론들만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지 시민들은 되게 시큰둥한 상태다. 자, 또 다른 사진 볼게요. 이 사진도 보세요. 예. 여기는 여기 한 분만 TV 보고 있고 나머지 2분은 핸드폰 보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참 이것도 기자회견이라고 했다고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답답하지요. 예.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상이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언론의 보도,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거다. 특히 많은 언론들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도저히 이게 계기 반등이 되기가 어려워요. 뭐 일시적으로 잠깐 올랐다가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올랐다가 곧 내려갈 거예요. 왜? 별다른 감동이나 이게 뭐 신선감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으면 뭔가 기사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가 잘했다는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 이게 뭐 신선감이 있겠어요? 없죠. 자화자찬만 진딱 때문에 글쎄 제가 볼 때는 별로 글쎄 이게 딱히 지지율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하네요.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님 듣다가 화가 났어요. 예. 안은숙님 맞네요 라고 하셨고요. 예. 예. 백자의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예. 검찰 언론개혁 완수하라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지율 폭망이라고 하셨네요. 추억님 아직 한심한 윤 씨가 20대 후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기 때문에 황당하다라고 하셨네요. 예. 인하게 살자님인가요? 인하게 살자님 기대감 제로 결국 무능이라고 하셨네요. 예. 뻔뻔스럽다라고 하셨고요. 예. 이진님 변희재도 욕하던데 그러게요. 변희재도 욕하더라고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의 의견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장용진 TV의 오밤중의 뉴스 8월 17일 순서는 제가 준비한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밤중의 뉴스는 여러분의 제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후원이라든지 또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독자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고 이렇게 계속 저의 험담을 하니까, 모함을 하니까 뭐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